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번에도 개봉하자마자 조조 영화로 제일 먼저 보고 와서 남기는 솔직 감상 리뷰입니다. 최동훈 감독의 7년 만의 신작 외계인 일부.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옛날 옛적 인간의 몸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 요괴의 존재가 사실은 인간의 몸에 가둔 외계인 죄수였다는 설정 자체, 저는 이 설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고려시대 사람들이라면 외계인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탈옥하는 상황들을 보고 인간의 몸에 숨어있던 요괴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보면서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도술을 가진 도사들도 현대의 총을 마치 신묘한 도술로 보고 천둥을 쏘는 도술이라며 이에 당황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도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딱 이거 두 개만 좋았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정말 다 별로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 제 기준 별로 재미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본 상영관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상영관 제일 뒷자리에서 보거든요. 그냥 취향이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시간이 2시간 20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2시간 20분 동안 언제 끝나나 시간 확인하느라 폰 화면 켜는 폰뒷불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다른 영화 같으면 이게 화가 날 법도 한데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왜 폰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는지 저도 이해가 되고 또한 공감까지 되었던 터라 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외계인 일부는 고려시대와 현대를 오가며 극이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과거와 미래를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나 어수선해요. 러닝타임 내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기보단 차라리 그냥 현재에서 외계인들과 싸우며 도시 때려 부수다가 시간 이동이 가능한 신검의 힘으로 과거로 가게 되면서 작품 후반부 고려시대 도사 류준열이 기대감 차오르게 등장해 이제 내 차례인가? 같은 짧은 대사 한마디로 끝내는 걸로 외계인 1부 SF 장르 현재편을 마무리하고 외계인 2부는 아예 과거편으로 같은 영화지만 1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인 판타지 무협 장르로 이어가면서 2부의 후반부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식의 SF 판타지 느낌을 다시 살리면 관객들의 입장에서 1부 끝났을 때 더 기대감도 갖고 또한 받아들이는데도 훨씬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계인이 약간 한국형 히어로 무비, 최동훈식 MCU 영화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도 싶은데 그랬다면 차라리 배경을 조선으로 하고 신검과 관련한 전우치인 이런 식의 영화를 하나 더 만들고 우주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는 가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에일리언 가드 한 편을 더 만든 뒤 이 둘을 합쳐서 외계인이라는 후속 팀원 무비를 만드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의 외계인 일부는 분명 한식으로 제일 유명한 셰프의 식당이라 알고 갔는데 어떻게 된 게 나오는 식사는 서양 요리와 중국 요리가 코스로 계속해 번갈아 나오는 느낌입니다. 셰프가 호텔에서 독립해 온전히 자기 가게 전권을 가지게 되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는 느낌인데요. 얼마 안 먹었는데도 서로 너무 안 맞는 개성 강한 음식들이 연속으로 나와 속이 더부룩한 상태인데도 음식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분명 맛 좋은 음식들이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을 또 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식당이 다음 시즌 이어서 나온다는 코스가 별로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가 끝날 때 2023년 2부가 나온다는 큰 글씨와 함께 의미심장하게 끝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 화면을 보고 2부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볼만한 것은 큰 스케일과 CG 효과 장면들이었는데요. 한국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이런 정도의 CG가 가능하구나 하며 놀랄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딱 거기까지.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정도의 CG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숱하게 보아온 마블 영화 중 특히나 아이언맨 마크 50 그리고 베놈이나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크리처들의 느낌을 최대한 흉내내는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에 몰입하려다가도 갑자기 아이언맨이 떠오르고 기묘한 이야기나 베놈이 떠오르는데 보면 볼수록 이미 봤던 그 작품들의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온전히 영화에 집중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 참여한 CG 제작 회사들이 더 낮은 제작비로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나 블록버스터 느낌을 똑같이 낼 수 있다고 어필하는 2시간 20분짜리 쇼릴 영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들의 향연이었지만 이 영화만의 내세울 만한 시그니처다라고 할 만한 특이점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외계인들이 대사를 할 때의 사운드였는데요. 외계인의 모습으로 말하는 순간들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 순간 외계인들 목소리에 외계인 느낌을 주기 위한 효과들이 들어갔겠죠. 이때 이 효과들 때문에 외계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외계인들의 언어인가 싶다가도 잘 들으면 몇 마디 한국말이 또 들리긴 합니다. 이런 지경이라 나중엔 그냥 외계인이 하는 말들은 알아듣기를 포기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외계인들이 하는 대사는 내내 알아듣지 못한 채로 영화를 봐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대사들은 또 잘 들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간혹 한국 영화들 중에 대사 잘 안 들리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번 외계인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잘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말 빠른 장면들에서 안 들리는 말들이 있었고, 또 무협적인 용어 설명이나 외계에 대한 생소한 용어 설명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한이가 본인 이름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름이 외계인 비슷하다는 얘기를 분명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이한이가 맡은 캐릭터의 이름이 뭔지 정확히 듣지 못했고, 염정아의 도라에몽이나 갖고 있을 법한 그 거울 이름도 뭔지 확실히 못 들었으며, 터지면 위험하다는 그 외계의 대기 이름도 수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확한 명칭이 뭔지 끝내 모르고 영화를 다 봤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필모를 쌓아온 최동훈 감독이 아니라 다른 이름 없는 감독의 영화 외계인이었다? 그렇다면 토르4에 이어서 다시 탑건의 특별 상영관 양보해줘야 했을 겁니다. 진짜 그 정도의 영화로 저는 봤어요. 자, 여기까지 외계인 일부 저희 솔직감상 리뷰였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외계인 일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